안녕하십니까. 세브 6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역 RF별 곡률 주파수 구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과 시각은 모두 이제 뇌에서 처리하는 방식의 기본은 대역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소리에 대한 그 뇌 처리 부분을 말씀드릴 때도 이 소리의 음파를 이렇게 QMF 대역으로 쿼드로처 미러 필터 대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주파수별로 나누어서 이제 고역과 저역을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형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세 가지 파형으로 나뉘는데 가장 기본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올라가는 좀 더 이제 주파수가 높은 파형하고 이제 주파수가 더 높은 파형 세 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러한 그 소리의 파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리의 파형은 기본적으로 사인파입니다. 사인파를 가지고 나누는데 이제 그 형태, 즉 시각으로 넘어오면은 형태에서는 보면은 이게 그 주파수, 즉 사인파의 주파수가 아니라 그 RF를 정하고 이제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RF를 구하고 그 RF 사이즈별로 이제 그 형태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 RF 사이즈가 얼마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 대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RF 크기가 크면은 이제 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전 시간에 이거 실러브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예인데 이렇게 도형이죠. 이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으로 쭉 올라가면서 도형을 만드는 경우가 이제 있죠. 그런데 이 도형은 여기서 이제 RF가 여기서는 이제 그 도형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RF로 잡으면 이제 거의 하나의 그 동일한 RF에 대해서 잡힐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컨벡스, 즉 이제 튀어나온 코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원에 이제로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원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 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RF가 커지면 여기서는 뭐 RF가 동일한 경우에서는 이제 꺾어지는 코너 부분이 이제 적어서 이걸 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역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가 이제 컨케이브가 이제 들어가면서 오목이 생기면서 이제 이러한 좀 더 복잡한 도형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뭐 게슈탈트 법칙 같은 거에 의해서 이거는 몇 개의 도형으로 이렇게 간단한 도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로 이건 나눈 경우고 이거는 뭐 팩맨 같은 모양인데 이 입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안으로 이제 들어간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 전체적인 컨벡스 도형에서 이거를 빼야 됩니다. 빼면 이제 이러한 팩맨 같은 이런 도형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좀 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복잡한 형태로 가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곡률이 있는 경우에는 코너에서 곡률이 있게 되면은 이게 점점 작은 곡률이 생기면은 이게 RF가 커져야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무드해지면서 작은 RF에는 어떤 변화가 즉 이 형태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RF를 키워야지 곡률이 있는 쪽에서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곡률이 있기 시작을 하면은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RF가 커진다, 저역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도형이라고 그래도 이제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죠. 여기서 가면 이제 점점 크기가 커지는 건데 뭐 크기가 커진다는 거는 이제 삼각형 도형을 점점 앞쪽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태에서 점점 앞으로 가면서 본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곡률이 이게 커지면은 결국 이제 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지만 이거는 단지 뭐 꼭 그렇다 그런 거가 아니라 이거를 정확히 이제 수학적인 어떤 이론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어느 정도의 개념적인 거를 세우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짜는데 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설명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4개의 대역으로 이제 나누어 본 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이미지가 이제 가장 이제 하이 퀄리티 이제 해상도가 높은 데서부터 점점 이제 블러링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완전히 좀 퍼진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대역별로 살펴보면은 이제 이거는 모든 대역 4개의 대역으로 나눴을 때 4개의 모든 대역에 다 정보가 있는 상태고, 이거는 이제 가장 높은 대역에서의 그 정보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깎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가장 낮은 대역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대역별로, 즉 4개의 대역으로 나눴을 때 대역별로 한번 그 정보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대역에는 이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대역에서는 이러한 그 신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물론 저역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밴드 패스 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따져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대역인 경우에는 이러한 신호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번째 신호에서는 이제 이 가장 높은 대역에서는 이제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소리 주파수를 사인파로 나눴을 때 이제 여러 개의 주파수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여기는 이제 칼라지만 이거는 흑백으로만 이제 한 Y 신호에 대해서만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4개를 다 더하면은 이 신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시프트하고, 이제 시프트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전 시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만 찾으면은 시프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프트하고 이제 세브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는 이제 특징점, 그 영어로는 이제 키포인트라고 그러는데, 특징점을 얻는 것이 목적이죠. 이제 특징점에서는 이제 코너점하고 갈래점 등이 이제 그 특징점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브는 곡률 구간을 곡률 구간으로 이제 나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시프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프레임 간의 비교, 즉 그 프레임 사이에서 여기 24분의 1초나 30분의 1초 사이에 어떤 포인트가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어떤 위치로 옮겨갈까라고 하는 거를 찾기 위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션 벡터를 찾는 어떤 그러한 단순한 비교기 때문에 특징점을 찾아서 그거가 그 위치 변동만 따지면은 충분히 되겠지만, 물체 인식을 할 때는 특징점만으로는 물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밋밋하게 변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특징점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물체 인식에서는 이제 곡률도 필요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특징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방법은 이제 이게 오리지널 원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키워서 옥타브를 만들고 또 줄여서 옥타브를 만들고, 이건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옥타브는 다시 스케일로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과 옥타브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이제 스케일당, 이거는 이제 옥타브죠. 이것도 하나의 옥타브고, 스케일당 전부 가우시안 필터링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블러링을 시킨 상태에서 2개의 그 스케일을 빼는 거죠. 뺀 다음에 이거에서 이제 그 아래 위를 비교를 해서 9점끼리 비교해서 이게 좀 더 가장 최저치가 되거나 아니면 최고 값이 될 때, 맥스나 미니멈이 될 때 요거를 이제 특징점으로 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물체의 도드라진 부분을 이제 그 찾아내는데 쓰이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세브에서는 이 세브는 이제 뇌의 알고리즘을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세브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그 특징점이 아니라 이제 이 곡률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체를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아까 그 이러한 그 소리에서의 그 프리퀀시로 나누는 그러한 방법을 적용을 해 보면은 이게 저역으로 되면 이러한 실루엣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실루엣에다가 이러한 고주파적인 어떤 그러한 그 도돌도돌한 거를 합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계속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치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거 합칠 때는 전부 곡률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곡률은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률은 거의 0에 가깝다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쪽으로 쭉
뭐 90도면 뭐 135도 변하다가 이쪽까지 오면 거의 180도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그 곡률에다가 더해 가지고 요거는 여기로 볼록일 땐 플러스 그다음에 오목일 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곡률을 전부 여기다가 다 더하면 요러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곡률을 더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역 곡률이고 요건 고역 곡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를 해서 대역별로 어떤 식으로 곡률을 얻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를 확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그재그 패턴이 있는 톱니바퀴 같이 생긴 패턴이 있는데 여기서 볼록한 그런 그 부분을 145도로 꺾였다고 보고 여기서 오목한 부분을 이제 130도로 꺾였다고 마이너스 130도죠. 이제 표시기로 하면은 꺾였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게 왜 마이너스가 되냐면은 오목은 마이너스예요. 볼록은 플러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오목볼록인데 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쭉 이게 꺾였느냐 휘어졌느냐 하는 거는 바깥쪽 곡률이 이 145도가 안쪽으로 되는 마이너스 130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45도 마이너스 130도 145도 마이너스 130도를 계속 두다 보면은 전부 플러스가 되겠죠. 전부 플러스 15도 그 다음에 쫓겼다가 다시 플러스 30도 되고 플러스 45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플러스가 누적이 되어 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볼록한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여기도 플러스된 그 볼록한 부분도 130도고 오목한 부분도 마이너스 130도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지그재그 패턴이 이런 식으로 아마 직선으로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RF 대역별 주파수 곡률이죠. 곡률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 수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제 그 RF를 씌웠죠. 그래서 빨간 게 가장 이제 작은 RF니까 사이즈가 작은 RF서부터 이제 쭉 해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거서부터 한번 곡률을 따져보죠. 이거는 한번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정의한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띠꺽띠꺽 러프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게 설명을 위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큰 곡률에는 이제 여기 11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플러스 145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은 오목으로 된 거 마이너스 130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제 11개가 종합 11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220도가 나와요. 다 더하면 220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145개 곱하기 6개 마이너스 130 곱하기 5개를 하면은 220이 나와요. 그 220이라는 거는 보면 140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쭉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큰 RF상에서 즉 이 정도 되는 범위상에서 보면은 이게 140도 정도 꺾였다는 거예요. 뭐 여기가 오목볼로 꺾이건 아니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꺾이건 무슨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만큼의 영역에서 보면은 이거의 실루엣은 이만큼의 140도가 꺾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이제 파란색 RF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오목볼록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5개씩 이제 엮어지는 건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요렇게 5개, 요렇게 5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요게 5개면은 145도가 3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0도가 2개. 그럼 이제 그거를 다 더하면 이제 175도가 나오고, 요 경우는 5개씩 엮는데, 마이너스 130도가 3개. 그 다음에 145도가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고 봐서 요걸 다 더하면 마이너스 100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했을 때는 요게 되는 거고 더 줄여서 이제 그 녹색으로 오면은 녹색 RF에서는 이제 그 3개씩 묶어서 145도 2개, 130도 1개.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다 더하면 160도가 되고 마이너스 100. 이게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물론 한 개씩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부 145, 100, 마이너스 100.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곡률을 다 더하면은 이제 된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얻어질 수 있냐 하면은 전 시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픽셀당 곡률을 얻으면은 이것들을 전부 RF 대역별 곡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당 곡률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데 이제 픽셀당 곡률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꽂으면 이러한 그 모양이 전체적인 모양이 정해지고 이 모양을 이제 그 우리가 인식하는 데는 이러한 그 RF별로 이제 그 공률을 따져서 이제 어떤 RF에서는 공률이 얼마니까 실루엣이 얼마고 어디에서는 디테일이 계속 변하니까 디테일이 톱니바퀴 같고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옥타브와 프로파일이 이제 전 시간에 이거 뭐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옥타브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시프트에서 알고리즘에서 나온 거고, 이제 세브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프로파일을 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한번 정확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옥타브 1, 2, 3, 4가 이제 순차적으로 있는데, 이 옥타브라는 거를 이제 옥타브 개념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물체를 가까이서 보는 그러한 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룸처럼 어느 정도 이제 좀 떨어진 영역이고, 거리처럼 이제 좀 이제 물체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리는 큰 그런 어떤 그게 이제 옥타브 3고, 옥타브 4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풍경 같은 거를 볼 때 이제 옥타브 4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이적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제 옥타브 1을 이제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이제 블러링을 시켜가면서 사이즈를 줄인 겁니다. 이제 서브 샘플링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건데, 결국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여기서 지금 하얀색으로 배경으로 표시된 거에서 이제 여기 주변의 물체들이 다시 또 들어가겠죠. 이거가 지금 이미지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요렇게밖에 표시를 못했는데, 이 하얀색에 있는 여백을 어떤 그 옆에 있는 그 이미지들로 메꿔 넣는다고 하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멀리서 본 어떤 그런 풍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프트에서는 이제 그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아까 그 얼룩말에서 보여드렸죠. 이제 옥타브하고 스케일을 만들 때 이걸 줄여가면서 보는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시프트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옥타브 개념이 되는 건데, 사실 프로파일 개념은 이게 뭐 사이즈를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눈에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망막의 구조가 이제 그 여기 초점 부분에서 여기 그 까맣게 된 거는 이제 블라인드 포인트라고 해서 그 맹점이죠. 여기는 이제 그 리셉터가 없어요, 수용체가. 그래서 여기서는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초점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그 수용체가 즉 그 카메라로 따지면 이제 CCD 소자죠. CCD 소자가 가장 촘촘하게 이제 배열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 프로파일 부분이, 여기서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해상도가 깨끗하게 보여요. 그리고 망막의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로우 프로파일이 되면서 이제 해상도가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이러한 해상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중간 정도 부분에서 이제 메인 프로파일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책을 예제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초점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글자로 옮겨가죠. 그럼 그 글자, 여기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하이 프로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읽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초점을 갖고 있는, 맺히고 있는 요 문자 외에 여기 약간의 이 다른 곳 주변의 한 문자들은 대충 문자라는 거는 인식이 되지만 우리가 그게 정확한 지금 뭐가 있는 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책을 읽는 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쭉 눈알을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초점이 맺혀지는 부분은 이제 하이 프로파일이라고 그러고, 여기 책 전체 정도 들어가는 거를 이제 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메인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책 주변에 이제 다른 이제 그 뭐 책상도 있고 뒤에 뭐 책장도 있고 이러겠죠. 이런 거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블러링이 돼서 보이질 않아요. 그게 이제 로우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그 같은 이미지예요. 같은 이미지인데 초점이 맞춰 있는 부분이 하이 프로파일이고, 초점에서 점점 멀어진 부분이 로우 프로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로우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뭐 이거를 이 블러링 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거가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시트에서 이제 보이겠지만 가운데 초점이 맞춰 있는 부분이 하이 프로파일이고 주변에 있는 부분이 로우 프로파일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시프트하고 다른 건, 이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줄여나간 거고, 거리에 따라서 줄여나간 거고, 이거는 초점하고 이 바깥에 있는 외곽 부분이 동시에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뇌에서는 이게 어디가 하이 프로파일이고 어디가 로우 프로파일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사케드로 물건을 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여기 초점 맞추고 여기 초점 맞추고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이미지를 분석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이 프로파일 즉 망막 초점 부분이 옮겨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CV한 부분에서는 그게 어떤 물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포크 같은 건데 이렇게 해상도가 낮아서는 포크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레졸루션 쪽으로 초점 부분으로 옮겨야지만 이것이 여기 포크가 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사케드가 해내는 겁니다. 즉 타임 쉐어링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요거는 뭐 오렌지고 요거는 포크고 요거는 뭐고 커피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전체적인 이제 화면을 뜯어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는 그거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계에서 자율학습을 시킬 때는 이런 이미지하고 이 아래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 기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고 이것도 다른 이미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가 뭐 프로파일 관계가 있다 없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뭐 TV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화면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신문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가 되지만 그것도 하나의 화면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학습에서는 로우 하이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대로 전체를 다 모든 RF에 대해서 전부 공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 이 아래쪽에 이제 로우 프로파일인 경우에서는 이제 빨간색 작은 RF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률도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원래 이미지가 그렇게 됐건 아니면은 그거를 블러링을 시켰건 하여튼 간에 이거는 없구나. 그럼 있는 부분 쪽에서 찾아 나가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역별로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구해봐서 이제 RF 대역별의 공률을 한번 이제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옥타브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이 말씀드렸던 이미지에서 두 개의 옥타브 이거는 옥타브를 이제 이거를 서브 샘플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옥타브에 대해서 이제 네 개의 RF를 적용을 시킨 거죠. 빨간색, 그다음에 녹색, 파란색, 이제 보라색. 네 개의 RF를 적용해서 RF별 대역을 구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옥타브가 이제 하이 옥타브죠. 하이 옥타브에서는 이게 이제 삐뚤빼뚤, 그러니까 데꼬복고한 그런 것들이 이제 얼럭벌럭한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검출이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옥타브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크기가 큰 옥타브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굵직굵직하게 나눠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어떤 그러한 옥타브에서는 크기를 아무리 크게 해도 이거 자체가 디테일들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실루엣을 파악하는 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를 줄이고 블러링을 시킨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야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똑같은 RF를 이제 구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실루엣이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굵직굵직하게 들어가고 나오는 어떤 실루엣의 올록볼록이 고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물체의 실루엣을 파악하는 데는 먼 거리에서 본 옥타브가 이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뇌에서는 프로파일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바깥쪽에 있을 때는 이제 로우 옥타브로 하고 초점이 맞춰지면 하이 옥타브로 가는 걸로 하지만 이게 이제 시프트 같은 알고리즘에서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도 기계학습을 시키려면은 뭐 이게 망막 같은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시프트처럼 이런 식으로 옥타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네 개의 옥타브에 대해서 이제 다 판단해서 실루엣을 구하고 또 디테일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가장 물체 인식에서 가장 기본이 이제 픽셀당 곡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부터 이제 대역별, RF 대역별 이제 곡률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RF 대역별 곡률을 구하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전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이제 그 곡률들을 합쳐서, 곡률이 저기 알파벳이죠. 알파벳들을 합쳐서 이제 음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음절을 실러블이죠. 실러블을 합쳐서 또 워드를 만들고, 그거를 합쳐서 이제 물체 파악을 이제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